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서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시겠죠. 네, 1월 23일 처음으로 종전 협상단이 아부다비에서 서로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돈바스 영토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개 나라에서 각각 고위급 당국자로 협상단을 꾸렸는데요. 돈바스 영토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돈바스 전역의 통제권을 러시아에 넘겨주고 다른 남동부 전선은 동결시킨다. 라는 게 이게 러시아 측의 입장이죠. 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영토 양보는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미국의 러시아에 동결된 자산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3,380억 원, 이런 규모인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을 회복하는 데 자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러시아의 주장입니다. 러시아가 자기네 땅이라고 치고 여기에 동결 자산을 쓰면 좋겠다. 그런 주장,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 돈을 러시아가 빼앗은 지역에만 쓰겠다. 그러니까 점령지를 완전히 러시아 땅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라통 터질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여기에 답변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좌우간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어떻게 꾸렸냐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 국방이 서기를 중심으로 꾸렸고요. 러시아 측은 대표단으로서 이고리 코스튜코프 러시아군 총정찰국장, 그리고 푸틴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 또 미국은요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 그리고 마사위 제러드 큐슈너, 또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 알렉서스 그린 케이치 유럽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죠.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는 이어가자, 이런 합의 밖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상한 바대로죠. 무슨 예상이냐? 러시아는 이렇게 질질 회담을 끌고 언제까지 끌고 갈지 기약이 없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그린란드 병합 시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종전한 타결이 임박했다, 이렇게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종전 협상은 최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경제 재건 계획에 대해서는 1시간가량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종전한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푸틴이 쉽게 움직이지를 않으니까요. 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좋은 회의를 했다. 모두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에게 회담이 생산적이었고 안전보장한 경제재건 계획도 거의 90%가 해결되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돈바스 문제를 살짝 제쳐두고 이 푸틴 대통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린란드 병합 시도 문제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뭔가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푸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매각했는데 돈을 지불하고 그린란드를 산다는데 뭐가 문제냐? 정당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훈수를 들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논리를 폈죠. 과거 러시아 제국이 약 171만 7천 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판 것으로 한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가격으로 계산해서 이것은 약 1억 5,800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를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그린란드가 알래스카보다 약 44만 9천에서 45만 평방킬로미터 더 크니까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비용과 비교하면 그린란드의 가격은 약 2억에서 2억 5천만 달러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금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현재 이 금액은
1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서 10억 달러, 약 1조 4,680억 원에 해당하죠. 이 10억 달러를 지불할 여유가 없겠는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생각하는 액수에 뭔가 두드려 맞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푸틴이 은근히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죠.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러시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린란드 논쟁으로 덴마크 등 서방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서 러시아가 반기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 병합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푸틴은 봐라, 우리가 하려는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도 다 러시아 안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논리로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그린란드 접근권 행사나 러시아의 점령지 영토 병합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같은 목적이라는 주장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훈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을 비판했다는 소식인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유럽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22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그린란드 모두에 빠져있다 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작심한 듯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비판을 쏟아냈죠.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다보스 연설에서 유럽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연설을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유럽은 여전히 그린란드 모두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럽 지도자들이 스스로 결단하기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을 말한 것이죠. 유럽 지도자들의 안일 무사하고 무대응을 비판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서는 간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예측 불가능한 백악관 요구에 유럽인들이 휘둘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그린란드 연안에서 러시아 함선을 격침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만약 러시아 선박들이 그린란드 주변을 자유롭게 항해한다면 크림반도 근처에서처럼 우리는 침몰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걱정할 게 못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했죠. 유럽도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에 좀 나서달라. 이런 촉구와 비판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러시아 함선 격침시킬 수 있는 나라 한번 나와봐. 우린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이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르줄라 본테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앞으로 유럽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투자하고 북극권 안보를 강화하겠다라고 현지 시간 23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폰테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연합과 그린란드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곧 실질적인 투자 패키지를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자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고, 그는 또 EU가 유럽산 쇠빙선 등 북극 대응 장비의 방위비 증가분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지역 내 파트너들과 안보 방위 협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는 그린란드에 있어서 실제 지정학적 필요성이 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르줄라 폰테어 집행위원장은 일개 국가로 말한다면 이제 대통령, 유럽 대통령과 마찬가지 인물이죠. 폰테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 연설에서도 북극 안보를 강조하면서 그린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참 복잡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플랜과 EU와의 충돌의 여지가 보이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는 아직 궁금합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좀 꼬이는 듯한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이 저러는데 완강히 맞서기에는 사실 유럽도 내 코가 석자인데 당장 지금 유럽이 홀로서기를 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미국과 단절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죠. 게다가 러시아까지 저렇게 훈수를 들고 있으니 참 골치 아픈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보스 포럼 기간 중에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후에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대한 미래 합의의 틀, 즉 프레임워크죠. 이것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그린란드에 파병했던 유럽 8개 나라에 대한 관세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얼마 전의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대신에 그럼 영구적 군사 접근권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골든돔 방공망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일단 약간 뒤로 물러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나토와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이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붕괴하는 그런 입장에 반발하고 있고요. 그린란드 주민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주민들은 덴마크의 과거 통치 방식을 우리는 거부한다. 그리고 미국과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괜찮다고 본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거죠. 이것은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처음에 그린란드를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괜찮은 거래.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